지금 사실 그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희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 통화 내역이 이진호가 감청이나 도청이나 혹은 해킹을 통해서 공개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일단 첫 번째, 김수현 씨 사건과 김세희 씨 근황, 그리고 권영찬 씨의 근황, 그리고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취재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세희 씨 강남경찰서 수사 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은현장 씨가 굉장히 입에 거품을 무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화를 내더라고. 4월 30일까지 됐는데도 결과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메이가 세이를 고소한 지가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이제 2년이야. 이게 송치든 그래 재수없어서 불송치든 나올 수가 있어. 그게 나와야지만 내가 씨발 다른 걸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제 민사손해배상도 못 가고 있다니까. 이게 나와야지 할 수 있으니까. 불송치면은 내가 다시 검사한테 이의제기를 하든 뭔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송치도 안 나와, 불송치도 안 나와, 기소도 안 나와, 불기소도 안 나와. 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냐고. 응? 내가 송치되면 그 다음 플랜으로 갈 수 있고, 불송치 나왔다고요? 왜 불송치예요? 검사한테 다시 이의제기라도 할 수 있고, 법원에 이의제기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결과를 안 주는 거야,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근데 은현장 씨가 물론 어떤 분과 소통을 나눈지는 모르겠지만 은현장 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은현장 씨가 화를 내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지난해 12월 달부터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12월 달에 나온다, 1월 달에 나온다, 2월 달에 나온다, 3월 달에 나온다, 4월 달에 나온다, 다다다다다다. 그것도 심지어 1월 말에 나온다, 2월 초순에 나온다, 2월 말에 나온다, 3월 초순에 나온다.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제가 아무 일도 없었느냐? 그렇진 않죠.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김세희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한 차례 보안수사 명령이 내렸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각된 게 아니고 보안수사 명령이 내려왔고, 그래서 보완을 해서 다시 한 차례 보냈습니다. 다시 한 차례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하나 둘씩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은현장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결론이 나온다고 했는데 심지어 뭐냐, 은현장 씨의 생각은 이거예요. 은현장 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싫다는 거죠. 왜냐, 자기의 건들 비롯해서 나머지 건들이 다 명예훼손 건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송치를 시켜달라. 그래야 송치를 시키면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데 굳이 왜 무리해서 자꾸 사전 구속영장을 치냐. 매일같이 방송한다고 본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반박하는 애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전 구속영장만 치면 아무리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늦어지지 않느냐. 결과는 이미 나왔으니까 빨리 송치를 시켜주라 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말 자체가 김세희 씨 관련된 그 집중수사팀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다 이건데, 그럼 왜 안 나오냐? 진짜로 김세희 씨가 제가 생각할 때는 천운을 타고 난 것 같아요. 천운을. 어떤 천운을 타고 왔냐,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사실 강남경찰서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4월 말 결정 내리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왜 4월 말이 안 나왔느냐, 김세희가 왜 하늘에 천운을 타고 나왔느냐, 저도 가끔 믿기지 않지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뭐냐면 강남경찰서가 최근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양정원 씨 관련 건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면서 주요 사건들이 다 딜레이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김세희 씨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정원 씨 사건이 없었으면 진작에 또 다시 한번 결론이 났을 일을 다시 한번 양정원 씨 일로 인해서 강남경찰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강도 높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그게 참 신기하죠. 검찰이 경찰의 주요 거점이죠. 강남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다시 한번 딜레이가 되는, 이게 어떤 악순환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게 영향이 있다고요? 네,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김세희 씨가 저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를 한 차례 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그 연락을 받고 사실은 1주 전쯤에 조사를 받기로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수사관님한테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 날짜랑 일정을 다 잡았는데 그 압수수색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조사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셔서 실제로 조사가 딜레이 됐습니다. 물론 딜레이 된 조사를 제가 받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내부 상황이 뒤숭숭한 상황이어서 계속 이제 늦어지는 겁니다. 양정원 씨 핑계 삼아서 깔아뭉개는 중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김세희 씨가 운이 얼마나 좋은지 좀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강남경찰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남경찰서의 내부에 있는 주요 사건, 민감 사건에 대해서 다 대대적으로 좀 딜레이 된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희야 운 좋다 진짜 운 좋아. 애초에 그냥 빨리 송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론은 이렇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송치 불송치의 결정은 났죠. 여기서 중요한 게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청구의 의미 자체가 송치됐다는 의미예요. 맞잖아요. 아니 무죄인데 어떻게 사전 구속영장을 쳐요. 무혐의인데 어떻게 사전 구속영장을 쳐요. 그러니까 사전 구속영장을 쳤다는 것 자체는 김세희 씨의 집중수사팀 건의 대부분이 송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데 송치와 별개로 구속이 되냐 마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경찰이랑 검찰이랑 사이도 안 좋아요. 둘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어서 오늘 다 타고났나? 일단 제가 김세희 씨가 고소를 했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 건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받고 왔는데 아주 심플했어요. 저는 진짜 준비하느냐고 한 100장, 70장, 80장씩 뽑아서 갔거든요. 자료를. 전부 다 싹 다 준비했는데 김세희 씨가 주장한 게 이겁니다. 제가 2025년 5월 7일 날 김세희 씨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바로 옆방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때 김세희 씨와 뉴저지 사기꾼이 통화를 나눴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자, 그런데 저희가 사진이 수천 장이고 영상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일 김수현 씨가 또 어떠한 입장을 발표할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천 장의 사진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동영상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에 대선이 있거든요. 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6월 3일, 네. 6월 3일 이후에 좀 약간 이제 김수현 이슈를 우리가 다시 하겠다. 네네. 라는 입장이에요. 네네. 네. 저희도 목숨 걸고 싸움을 하는 입장이니까 네네. 저희도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희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 통화 내역이 이진호가 감청이나 도청이나 혹은 해킹을 통해서 그런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녹취를 확보해서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 지가 통화한 거 원본 녹취 맞다고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기의 동의 없이 이진호가 불법적으로 입수해서 공개를 했으니까 조사를 해달라.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세희 씨도 의심을 하겠지. 내가 그걸 어떻게 얻었는지 몰랐을 테니까. 그런데 김세희 씨가 저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했던 속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진호를 사람 무서워했단 말이야. 나름대로. 김세희 씨가 그동안 제가 계속 반박하고 문제 삼아도 한 번도 저를 고소한 적이 없어요. 제가 심지어는 김세희 씨에 대해서 성매매로 고발했을 당시에도 저를 고소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고소를 했느냐? 이거는 단순히 저에 대해서 처벌받게 할 목적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목적이 있는데 뭐냐? 나는 뉴저지가 준 녹취를 믿었다. 즉 김수현 120억 소송에서 봐봐, 나는 아무런 근거 없이 믿은 것이 아니고 뉴저지가 준 자료를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틀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진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진호 너도 고소할게 라고 쇼잉을 한 것으로 전 보고 있어요. 제가 도감청 기술이나 혹은 해킹할 기술이 있었다면 이렇게 당하지도 않았겠죠. 명확하게 이제 가서 수사관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뉴저지 사기꾼에게 이 파일을 받았는지 자료 카톡상으로 다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통화를 나눴는지 다 주니까 아주 심플하네요 하고 끝났습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해갔는데 사실 뭐 가세현 내부에도 나름대로 팀이 있었고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진호 하나 담그자고 진짜 너무 팀까지 구성해서 아주 그때 작년 4월 5월 달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 역시 내부 풀악실을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부 풀악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김세희 씨가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고인의 녹취를 공개할 때 이 녹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인의 녹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김수현 씨가 뭐 미성년자 때 만났다는 녹취를 비롯해서 강경윤 기자가 미국에 쫓아왔다는 걸 비롯해서 은현장 씨도 왔다는 얘기를 비롯해서 뭐 강용석 씨를 비롯해서 변희재 씨, 그리고 고상록 변호사, 이진호 등등등등등등등등 김세희 씨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나왔잖아요. 이 녹취가 한 건 있었고, 두 번째 녹취가 뭐냐면 이진호랑 케비노, 소위 말하는 뉴저지 사기꾼의 통화 녹취가 있었는데, 이 2번은 아예 녹취가 조작된 거예요. 있지도 않은 녹취를 새로 만들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내부 풀악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부적으로 이 녹취, 뉴저지 사기꾼으로부터 녹취 파일 입수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되게 고민했대요. 이거에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한 건데, 거기서 제 목소리를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서사장이나 뭐 이런 분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소통을 했나 봅니다. 거기서 이 과정에서 김세희 씨가 그 얘기도 나왔대요. 이진호의 목소리가 녹취 조작이냐 아니냐. 실제로 보면은 제가 들으면은 너무 녹취가 가짜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뉴저지 사기꾼이 제 목소리 만들어낸 거 제가 들으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10억 드리겠습니다, 돈 걱정 마시고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다 제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네, 자꾸 이렇게 연락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네, 많이 하시네요, 진짜. 어떻게 통화 괜찮으신가요? 아무튼 그 내용을 듣고 내부적으로도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게 진짜 이진호의 목소리냐 아니냐라고 회의가 열렸고, 그 뜻이 뭐냐, 아닐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세희 씨는 그 녹취가 진짜라고 판단해서, 혹은 뭐 진짜라고 믿고 싶었겠죠, 혹은 진짜라고 조작을 했겠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결국 그 내용을 통해서 이진호 목소리 들어보니까 맞다는 판단 하에 아무런 개념 없이 대대적으로 공감한 겁니다. 누군가의 뭐 허락을 맡았다고 주장은 하지만 결국은 내부적으로 정보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날아가니까 막 지들끼리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세 개의 변호사팀이 움직였다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변호사팀 중에서 우리 부지석 씨가 간택당한 거예요. 간택. 세 개 팀 중에. 놀랍죠. 하지만 그분 이름들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이진호 님이 기침을 안 해서 진짜 가짜가 확실함. 그렇죠. 제가 그 뉴저지 사기꾼이랑 통화할 때도 기침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 기침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여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기침 안 하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굉장히 길더라고요. 한 20분 동안 제가 기침을 안 할 리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제가 결정적으로 확보한 자료는 뉴저지 사기꾼의 손바닥, 그 다친 사건, 자기가 상해당해서 손바닥이 찢어져서 꼬맸다는 거 부분, 그 증빙 자료를 냈는데, 그걸 구글링해서 찾아냈다는 거, 그게 사실 김세희 씨의 논리를 깨트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김세희 씨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저를 고소했다. 고소한 배경에는 지가 김수현 씨로부터 당한 120억 소송에서 빠져나갈 그냥 명분만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가 김세희 씨가 저를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조사받으러 가는 김에 김세희 씨에 대해서 제 목소리 녹취 조작해가지고 한 거 전부 다 고소장 내고 왔습니다. 과연 제 거는 빠져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변호사팀 세희 변호사비 있었어? 그게 아니지. 그게 뭐냐, 홍보의 수단으로 하겠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변호사 있죠? 그 변호사도 한 명 있었고, 부지석 변호사도 있었고, 있어요. 뭐 서울대 출신 변호사라고 있었어. 우리 권영찬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도 붙었는데 찐빠 나가지고 찐빠들이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 개 팀 중에 김세희 씨가 우리 부지석 변호사가 나를 많이 도와줬다면서 부지석 변호사를 간택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또 내부적으로 또 싸우고 브루스가 벌어졌어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왜 얘기하냐, 이런 정보 내가 어디서 얻을까, 세희야. 어쨌든 그 내용 때문에 서로 좀 싸웠어, 지들끼리. 왜 자기를 안 해주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 김세희 씨의 사건을 가장 저렴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부지석 씨 아닌가 싶어요. 이미 셋 다 지금 다 쪼개졌죠. 김세희, 부지석, 권영찬 다 쪼개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씨야말로 진짜 억울하신다고 하시는데 제 지인이 갑자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성수동에 지나가고 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됐대요. 4, 5일 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수현 씨를 지나가다 만났대요. 성수동에 가다가 되게 우연하게 아마 그 근처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제 곧바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수현 씨가 진짜 놀랍게도 너무 이 사연으로 인해서 엄청 수척해지고 피폐해진 얼굴이 딱 눈에 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법도 합니다. 왜냐면 김수현 씨 지금 숨만 쉬어도 수천만 원이 매달 나가는데 빨리 끝나야 뭔가 정리라도 될 텐데 지금 1년 4개월 동안이나 진짜 이거 거의 뭐 죽으라는 거 아니야? 김수현 씨가 아니라 정말 일반 돈이 적당히 있는 배우 있잖아요. 한 10억, 20억 있는 배우였으면은 진짜 뛰어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렇게까지 늦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저한테 이제 바로 연락 와서 진호야 진짜 너무 안 됐더라 얼굴이. 이거 언제 나오는 거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했는데 진짜 김수현 씨가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김수현 씨가 진짜 억울한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자, 김수현 씨 소속사의 주요 배우들이 다 나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채민 씨예요. 이채민. 소녀시대 유나랑 같이 나왔던 그 프로그램 통해서 빵 떴잖아요. 김수현 씨 소속사였는데 이 사건 이후로 결국 나갔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채민 씨도 뜨고 김수현 씨도 뜨고 소속사도 같이 뜨고 아마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류 스타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로 떴을 텐데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어그러지고 김수현 씨는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저 구렁텅이에 처박혀 있죠. 1년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된 상황이어서 판결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판결이 오래 걸린다 라고 하면은 저는 행복하겠어요. 왜냐? 판결이 아니라 송치조차 안 됐다는 거죠. 1년 4개월 동안. 경찰 판단조차 안 나왔다. 왜 이게 문제냐면요. 1년 4개월 됐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번 4월 30일에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 3개월에서 6개월이 있단 말이에요. 6개월. 그러면 재판 받는데 2년 걸리는 거예요. 재판장까지 가는데 2년 걸리는데 이 사건이 되게 미묘하게 힘들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 받는 데만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릴 거예요. 1심. 그러면 2심, 3심까지 끝나면 막 항소하고 난리 치면 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있겠죠. 이미 낙인을 찍었으니까 다 김수현 씨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5년 뒤에 풀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그거 그런 사람 어딨어. 그때 다 김수현 믿었잖아. 이렇게 괴롭힌 거 맞잖아. 난 안 그랬잖아. 몰랐잖아. 다 이럽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다 왔어요. 김건모 씨 욕하던 사람들 다 낙인 찍어서 대한민국 7, 80%의 사람들이 광풍처럼 바닥으로 찍어 눌러놓고서 이제 와서는 김건모 억울한 거 다 알잖아. 그때 다 알고 있었잖아. 김세 이상한 거 몰랐어? 박수홍 씨 나락 가가지고 힘들어서 거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때도 박수홍 씨한테 다 악플 달아놓고서 이제 와서 억울하잖아. 그때 가족들한테 힘들게 했잖아. 한예슬 씨도 그래. 쯔양도 그래. 은현정 씨도 그래. 다 똑같아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당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고프 찍어둔 게 잘 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 너고프도 문제가 하네. 너고프에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문제가. 너무 슬픈 얘기인데 뭐냐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너고프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잘 나왔대. 너무 재밌대. 이건 100% 좀 오바죠. 제 지인이 직접 출연했던 현장 관계자들이 얘기를 해준 거니까. 본인의 판단으로는 100%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너고프가 98% 찍었대요. 그 2%를 못 찍은 거예요. 2%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공개를 하려고 해도 나머지 2% 찍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있는 배우가 지금 찍다가 임신해서 출산 때문에 들어가는 배우도 있고 이제 찍을 때는 임신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출산까지 해서 몸조리해서 지금 아이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나머지 2% 어떻게 찍을 거야? 다시 다 모아가지고 다시 찍으려면은 그 돈이 얼마이냐 이 말이죠. 그거 다 김세희 씨가 물어줘야 될 텐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세현 자체가 불신의 아이콘이라 하시는데 불신의 아이콘은 무슨 불신의 아이콘입니까? 지금 다 믿어가지고 지금 사람들 다 믿고 있구만. 그렇게 세뇌당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김세희 씨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개인정보 오용 혐의로 2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해서 1심에서 유죄 300만 원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2심에서 뒤집고 김세희 씨가 무죄가 나왔어요. 저는 분명하게 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세희 씨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김세희 씨가 좋은지 실제로 경축 방송까지 했습니다. 경축 방송까지 했는데 벌금 200만 원이었네요. 100만 원에서 뒤집혀가지고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선거활동에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던 김세희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맞는 건 또 맞다고 얘기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김세희 씨가 이렇게
본인의 무죄가 나온 이후에 뭘 했느냐?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가동. 이 뭐냐, 김소연 변호사가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단 말이야. 본인이 구제혁 씨 치안권 사건 관련돼가지고 입도 못 열고 있었잖아요. 구제혁 씨 무슨 헌법 왜곡죄로 해가지고 문제 제기했다가 기각당했죠. 그리고 구제혁 씨 혼자만 지금 깜빵 가가지고 힘들어졌죠. 추가로 2년까지 구형받았죠. 완전 나락권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찍소리 안 하다가 마치 승소의 아이콘 김소연 변호사가 갑자기 페이스북에 김세희 씨 무죄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승리에 갈망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구제혁 씨 결과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보도자료까지 다 내놓고선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김세희 씨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김소연님 변호사님 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명하신 분이고 판단이 빠르신 분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김세희 씨가 경축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야, 김세희 씨 이거 벗어난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왜 그러냐? 김세희 씨가 지금 우리가 이 건을 제외하고도 전과 최소 6, 7범이란 말이에요. 확인된 것만. 음주운전 2건에다가 뭐 선거법 위반에다가 확정된 것만 그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다가 영내치, 군대 영내치 등등등등 해서 6, 7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6, 7범 당할 때는 한마디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무죄가 나오니까 경축 방송하면서 막 좋아하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김세희가 정말 아닌 척 했지만 그만큼 처벌받는 걸 두려워했구나. 사실 개인정보법 위반은 정말 큰 틀 중에 지금 김세희 씨가 기소당한 건 한 10건 정도 되죠. 10건 중에 제일 작은 건이거든요. 이거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그만큼 처벌이 두렵다라는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가세현 그 시청자들이 있다면 제발 김세희 씨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김세희 대표님 무죄 축하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꾸 이진호가 전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몇 범인지 좀 밝혀주세요. 가서 이진호한테 코를 납작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진호 그 새끼 이상한 말만 하고 혹시 전과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차단당하시겠죠. 그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전과 내역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면 좋잖아. 무죄 나온 김에 자기에 대해서 오해 있었던 거 공적 목적으로 밝히는 거잖아요. 김세희 씨가 그동안 다수의 유명인들에게 범죄자 세계들을 남발했던 본인의 전과를 먼저 밝히는 게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과가 단 1범도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근황 권영찬 씨에 대해 이 다 설계자들이거든요. 설계자들. 사실 권영찬 씨로부터 이 사건이 다 시작됐고 권영찬 씨가 이 사단을 만들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맨날 설계자라고 하니까 힘들어서 쪽팔린 줄 알아서 본인이 설계자가 아니고 최초 발견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재밌죠? 일단은 권영찬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동안 이진호 기소시켰다고 너무 꽹과리치면서 행복해했잖아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아마 권영찬 씨 방송 가서 물어보세요. 교수님, 대체 이진호 씨를 뭘로 기소시키신 거예요? 뭘로 이진호가 뭐가 잘못됐나요?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진호랑 놀지 마! 검사님이 기소시켰어! 벌금 300만 원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뭔지 궁금하잖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사실적 실세래, 사실적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조차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근데 무죄 나오고도 김세희 씨, 권영찬 씨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냥 증거가 부족해서 판사님께서 그렇게 했다. 아니 무슨 증거가 부족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이진호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쪽팔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만 빼놓고선 맨날 황용훈 팬들한테 가가지고 이진호를 기소시켰습니다. 이진호 기소시켰으니까 변호사비 달라.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차비 달라. 이러고 있죠.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진짜 전 너무 억울한데 어쨌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법원 복도에서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둘밖에 없었고 내 옆에 변호사밖에 없었다. CCTV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CCTV를 전혀 확인조차 안 한 다음에 기소시켰고 제가 재판을 받게 된 거였고 결국 이 점들이 다 판단이 돼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보통 무죄가 나오면 90% 이상 항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를 시켰는데 그 결과가 무죄가 나오면 본인의 인사 고과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도 항소를 한 거. 저 검사님 판단 존중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확실하게 둘밖에 없었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2심 역시 마땅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화가 나죠, 사실. 짜증나죠. 왜냐하면 변호사비도 추가로 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권영찬 씨가 너무 좋아하고 있더라고. 이진호 또 기소돼서 항소심 갔다, 그러면서 고등법원 갔다 하시는데 고등법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법원에 항소부가 있더라고, 항소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항소당하면 본인이 좋아할 일인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권영찬 씨의 인생은 어떨까요? 권영찬 씨의 인생, 그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권영찬 씨가 절 이제 기소시켰다고 너무 좋아하는 그 사실적이지만, 저는 권영찬 씨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5천만 원 민사소송 진행했고, 사실 그 결과가 최근 나왔어요. 제가 주요 사건,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뭘로 했냐? 스토킹이랑 두 번째 허위사실 유포를 했어요. 근데 권영찬 씨가 저한테 1000건도 넘게 비방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비방 영상 만들었는데, 제가 사실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같이 뭘 반박했습니까? 한 반박을 해도 30-40건밖에 안 했는데, 제가 반박을 했다는 이유로 상호 비방 이걸로 돼서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너무 슬픈 얘기예요, 진짜. 스토킹이 인정이 안 됐어요. 심지어 잠정조치 결과까지 나왔었는데 결과가 인정이 안 돼서 인정이 안 됐습니다, 민사에서. 손해배상이. 그래서 결국은 허위사실 유포만 인정돼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결정 났습니다. 그럼 저는 너무 짜증나죠. 변호사비 쓴 거에 비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찬 씨, 아니 남의 그 사건, 무죄 나온 사건 항소된 거 그렇게 좋아하면서 본인 사건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나온 건 왜 얘기 안 하세요? 허위사실 유포 인정됐잖아. 얘기하셔야죠. 찍소리 하나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만 원만 이렇게 1000번 해가지고 1000만 원 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1000만 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1000개 넘게 올려도 스토킹이 아니래요. 제가 진짜 이럴 때 남자인 게 진짜 서럽다니까요. 여자였으면 됐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억울하고, 사실은 제 입장에서. 여기서 추가로 그럼 끝이냐? 아닙니다. 제가 2024년 4월 1일에 권영찬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2025년 1월에 불송치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 사실 이게 서초소에서 진행됐거든요. 제가 제 입장에서 너무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왜냐? 이진호가 돈 받았다, 이진호가 불륜이 있다, 등등등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권영찬 씨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냐? 자기는 단정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진호 돈 받았어? 이진호 불륜 아니야? 이진호 얼레리 꼴레리 아니냐? 그러니까 단정 짓지 않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불송치 결정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단정 짓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 근데 이의 신청이 2025년 2월 달에 됐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1년도 넘게 결과가 안 나왔어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 바로 지난주에 이번 주였나요?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결정 나왔습니다. 결론, 허위사실 명예훼손 인정돼서 송치됐습니다. 네, 그래서 권영찬 씨 본인 거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권영찬 씨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 건은 사실 지금 권영찬 씨가 받고 있는 그 재판이 강경윤 기자 민사 형사 재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인의 그 매니저로부터 고소당해가지고 그것도 올라갔고, 심지어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전환해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건, 인지수사에서 전환해서 받고 있는 건, 그건 거의 90%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 건, 제 것도 송치당한 건, 등등등등, 그리고 김수현 팬덤에 고소한 건들 다 해서 본인의 인생이 나락가게 생겨서 지금 찍소리조차 못하잖아. 지금 아예 얘기를 안 한다니까. 언급조차 안 해요. 본인이 지켜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켜주겠다면서, 근데 지금 찍소리 하나 안 하면서 계속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 지금 인생 날아가는데 이진호 항소됐습니다. 여러분들 춤추고 있어요. 이렇게 춤추고 있어요. 검찰청의 명예를 걸고 다시 재기소를 한다. 재판 고등법원 갑니다. 박수. 우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송치돼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권영찬 씨 본인도 그러겠죠. 이상한데 나는 단정 짓지 않고 질문만 했는데 이진호 돈 받았어? 이진호 불륜이야? 얼레리 꼴레리? 질문만 했는데 왜 됐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근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다 준비되고 있고 본인의 인생이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법적 책임을 하나 둘씩 다 지게 됐는데도 계속 이진호 노래 부르면서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의 시작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방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확보된 녹취만 또 수두룩해요. 제가 진짜 그거 공개 안 하는 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미 다 편집도 다 해놨어요. 편집했는 지 한 7개월, 8개월 전에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거 공개하면은 저에 대해서 있었던 억울함들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셋업이 됐고 어떻게 준비됐고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왜 이걸 내가 공개 안 하냐? 결국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가 아니라 김수현 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김수현 씨한테나 혹은 이 메인 사건에 영향을 주거나 피해를 줄까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제 스스로 감내해 보려고 합니다.